안녕하십니까. 부동산계의 유재석, 네, 유재석입니다. 자, 정말 우리가 부동산은 정말 세금과 뗄래야 뗄 수 없다. 늘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정말 세금을 모르고 이제 부동산 투자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세금이라고 하면 일단 우리가 거래세라고 해서 그렇죠. 부동산을 거래할 때 그러니까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라든지 또 내가 팔 때 내는 양도세 그래서 취득세와 양도세를 보통 이제 거래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 이제 보유세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재산세나 이제 종합부동산세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보유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일단 거래세 중에서 과거에는 사실 취득세는 별로 존재감이 없었어요. 부담도 크게 없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복잡한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양도세는 정말 말도 못하게 이제 복잡하다 보니까 요즘 최근에는 양도세를 포기한 세무사들도 있다 이렇게 나올 정도로 그렇죠. 세무사들마저도 이제 그런데 자 최근에는 취득세도 중과세율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취득세도 굉장히 복잡해져요. 물론 취득세 같은 경우에 양도세만큼 복잡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도 중과세율이 생겨서 이것저것 챙기지 않으면 나중에 또 엄청난 그렇죠. 취득세 폭탄. 예전에는 우리가 취득세 그러면 대부분이 한 1% 정도만 생각하시고 좀 고가주택이면 한 3% 정도만 생각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는 12%라는 어마어마하죠 정말 12%라는 정말 취득세를 낼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취득세도 오늘 꼼꼼히 체크해봐야 될 텐데 바로 오늘 그 중과세율과 그러면서도 그 안에 깨알 같은 정말 절세 비법들이 있으니까 그것까지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방송 중에 여러분들 궁금한 내용들 세미나 안내 전화가 열려 있습니다. 02-2638-3956 02-2638-3956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의 궁금증 세미나 안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부동산 중에 취득세 그렇죠. 그래서 날짜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요. 일단은 2020년 7월 10일을 기준해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7월 10일 이전에 계약을 했다. 분양 계약이든 아니면 매매 계약이든 어쨌든 간에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계약이라고 한다라면 종전 취득세인 그래서 1에서 3% 이 규정에 따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대부분 취득하는 것들은 그렇죠. 2020년 7월 10일 아마 이후일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바로 이 중과세율에 해당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과세율이 대부분일 거라고 보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그러면서 그 안에 절세 비법 이런 것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취득세 중과세율을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인 원칙부터 한번 알아야 되겠죠. 특히나 제가 지난 시간에 유상취득과 무상취득으로 나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통 우리가 유상취득이다 그러면 돈을 주고 취득하는 거니까 당연히 우리가 매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무상취득에서는 그냥 일단은 증여가 기준이다 보니까 그냥 증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이죠. 자 중과세율 지금 원칙이 이제 생겼는데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자 일단 중과세율을 할 때 내가 취득하려고 하는 집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집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데 이것이 조정 대상 지역이냐 아니면 비조정 대상 지역이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었던 집도 조정 대상 지역에 있고 내가 새로 사려고 하는 집도 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 이렇게 둘 다 조정 대상 지역에 있을 때는 2주택인 경우 그러니까 기존의 1주택 여기다 새로 사는 것까지 하면 2주택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2주택부터는 무려 8%의 취득세가 붙습니다. 어마어마하죠. 10억이면 무려 8천만 원이라는 취득세가 되는 거고요. 자 근데 내가 이미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지금 사실 서울이라든지 수도권 대부분 지방광역시도 대부분들이 거의 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많이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내가
조정 대상 지역 안에 2주택을 갖고 있는데 새로 한 채를 살려고 한다. 그러면 3주택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주택부터는 취득세가 무려 12%나 됩니다. 그래서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내가 취득세를 무려 1억 2천이나 내야 되는, 뭐 과거 같으면 그렇죠. 뭐 3% 정도라고 봤을 때 뭐 3천만 원하고 뭐 1억 2천이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비조정 대상 지역은 뭐 그거보단 조금 낮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3주택부터 되죠. 비조정 대상 지역 안에 내가 3주택이 있다. 그러면 3주택제 해서 이것은 8%. 그다음에 4주택부터 해서 이제 12%. 자, 어쨌든 지금 매매인 경우에 취득세가 무려 8%에서 12%까지 있다라는 요걸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증여인 경우에는 조금 더 심합니다.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는 내 집을 내가 내 자녀에게 무상으로, 그렇죠, 증여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3억 원 이상인 경우에 무조건 12%가 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뭐 무상취득인 경우엔 취득세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그 취득세 중과세율 중에 예외, 뭐 여러 가지 예외들이 있죠. 뭐 이제 공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부분, 또 취득세 안에서, 세금 안에서 최근에 어떻게 보면 좀 절세 비법처럼 좀 시중에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게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이것이 바로 예외가 공시가격으로 1억 원 이하였을 때, 요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공시가격이라는 거, 내가 매매 가격이 아니라 공시가격으로 1억 원 이하이기 때문에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율에서 빠진다. 자, 그런데 이것을 1억 원 이하라고 했을 때 또 요거 하나 좀 체크를 해야 될게요. 뭐냐면 바로 지분인 경우가 있죠. 만약에 내가 2억짜리 집을 내가 반반 가지고 있다 그러면 1억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건 1억 이하네. 그게 아니죠. 지분인 경우에는 이 전체 다를 봐서, 그러니까 집의 전체 공시가격을 봐서 뭐 이것을 1억 원 이하냐 아니냐 요걸 따지다 보니까 전체 가격이 중요하다라는 거고, 자, 또 하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그러니까 뭐 서울 시내 안에 있는 뭐 재개발 같은 경우에 특히나 1억 원 이하가 조그만한 거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경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에 있는 주택, 그러니까 재개발 같은 이런 것은 또 여기에 빠지지 않고 포함이 된다라는 요 부분까지 한번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중과세율을 할 때 1세대 기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취득자하고, 그러니까 취득자라는 건 그냥 집을 사는 사람, 그 명의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집을 소유권을 갖는 이 취득자와 동일한 주민등록에 있는 이것을 보고 우리가 1세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거 할 때는 주민등록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주민등록 표상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자, 또 하나. 자, 그러면 주민등록만 옮겨놓으면 되겠네. 자, 옮겨놔도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주민등록을 있다고 하더라도, 자, 일단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주민등록으로 돼 있다. 그래서 남편의 집을 사는 경우에 아내가 집을 사는 경우에 남편, 요 경우에는 무조건 1세대 포함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뭐 주민등록 옮겨놔도 소용이 없는 거고요. 자, 또 하나가 30세 이하면서, 자, 그러면서 또 그렇죠. 만약에 이제 이 경우가 혼인을 안 했다. 그러니까 미혼인 30세 미만, 이 경우에는 그렇죠. 별도의 주민등록을 해놓더라도 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고, 또 하나는 자녀인 경우에 30세 미만이고 혼인을 미혼인,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부모가 만약에 별도로 되어 있다 이렇게 하더라도, 그러니까 바꿔서 하더라도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건 안 되고, 자, 그런데 자녀인 경우에 별도로 봐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자, 작년 이제 그 기준했을 때 일단 월 한 70만 원 정도 계속 1년 동안 정기적인 소득이 있다. 그래서 연간으로 해서 약 한
840만 원, 월 한 70만 원 정기적인 소득이 있다. 아니면 2년 합산해서 뭐 한 1680만 원, 한 1700만 원 정도 요 정도 만약에 소득이 지속적으로 근로소득이든 사업소득이 있다라고 하면 요 때는 별도 세대로 보니까 요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서 합가한 경우, 자, 부모 1인만 만 65세를 넘어도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또 그렇죠. 만약에 부모가 주택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또 별도로 보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또 하나는 자, 90일 이상 해외 체류를 하면서 그냥 우리 집에 주소를 그냥 같이 둔 뭐 형제 자매가 있다. 자, 이런 경우에는 그렇죠. 동일 주민등록상에 있다고 하더라도 빠진다라는 거 요거까지 체크를 해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부동산 유상 취득했을 때 중과세 주택 수를 또 이제 산정하는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 주택 수를 이제 산정할 때 그 이제 또 원칙들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1세대를 기준했을 때 그 안에서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 뭐 이건 당연히 뭐 포함이 되겠죠. 그다음에 지금 중요한 게 조합원들의 입주권, 그렇죠. 우리가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입주권도 지금 이제 주택수에 포함된다라는 게 또 중요하고요. 분양권도 마찬가지로 포함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만약에 재산세를 납부하는, 그러니까 주택으로 활용해서 재산세, 주택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 거라고 하면 요 때는 또 들어간다라는 거 말씀을 드려요. 물론 주택수 산정할 때 또 예외도 있습니다. 특히나 아까 제가 분양권 얘기할 때 오피스텔 분양권은 여기서 빠진다라는 거, 요런 거 한번 좀 체크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또 말씀드렸던 뭐 1억 원 이하 같은 경우는 또 당연히 여기서 빠지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주택수 산정 기준일이라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요거는 바로 취득일이 기준이다. 그래서 뭐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뭐 계약일이 되겠고, 당연히 뭐 일반 주택 같은 경우에는 잔금일이 기준이 되니까 취득일이 기준이다. 요것도 확인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일시적 2주택, 그렇죠. 일시적 2주택은 봐주는데, 자, 일단 내가 갖고 있었던 집도 내가 조정 대상 지역에 있고 새로 취득하는 집도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 그러면 1년 내에 기존에 갖고 있었던 걸 팔아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는 거죠. 이 부분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죠. 그러니까 취득세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일시적 2주택 만약에 다 하나는 조정 대상 지역에 있고 하나는 비조정 대상 지역이다. 자, 이런 경우에는 3년이라는 거 요것도 한번 체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조합원 입주권하고 이제 분양권에 또 문제가 있는데요. 자, 만약에 제가 입주권이나 분양권이 있었어요. 그런데 새로운 집을 샀어요. 이주를 하면서. 자, 그다음에 나중에 입주권이나 분양권으로 있었던 게 당연히 나중에 뭐 입주를 하게 되면 취득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 새로 샀던 신규 주택, 이것을 종전주택으로 해서 내가 입주를 한 후에 얘를 팔 때, 그렇죠. 일시적 2주택으로 해서 취득세 중과를 빠질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거, 이것까지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자, 뭐 이 짧은 시간 안에 뭐 이 모든 부분 또 아주 어려운 케이스들을 다 설명드리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미나를 마련을 하고 있는데, 자, 일단은 뭐 서울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이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뭐 세금 문제라든지 아니면 입지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또 꼭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지금 개인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이런 것까지, 그래서 제가 뭐 1시간 반, 2시간 동안 세미나를 하고 또 개인 상담도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미나도 무료고 상담도 무료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신청하시는데 꼭 예약 전을 하고 오셔야 되겠죠. 02-2638-3956 방송이 끝나고도 전화가 열려 있습니다. 02-2638-3956으로 신청하시고 성공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잠실 쪽에 있는 오늘 복층 오피스텔에 관련된 부분들을 말씀드릴 텐데요. 제가 오피스텔을 좀 얘기하는 부분이 아까 제가 세금에서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자, 지금 오피스텔 같은 경우가 세금적인 부분에서 유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만약에 내가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서 그 취득을 한다고 했을 때, 자, 일단 중과가 없습니다. 취득세는. 왜냐하면 오피스텔은 내가 취득을 할 때
이것을 그렇죠. 뭐 주택 이런 쪽으로 사용할지 아니면 일반 임대 사업자로 사용을 할지 결정이 아직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중과가 없는데 만약에 내가 주택 임대로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 또 85% 감면받는 부분이 있어서 이중으로 어떻게 보면 또 혜택을 보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자, 또 하나는 일반 임대 사업자로 했을 때는 그렇죠. 당연히 뭐 일단 뭐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또 부가세 환급까지 받고 주택수에 전혀 미포함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가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분양권 자체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그런 부분들이죠. 자, 더더구나 청약 가점인 경우에도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특히나 뭐 자녀들이 청약 가점 때문에 또 그렇죠. 취득을 내가 주택을 하는 것보다 오피스텔 쪽으로 오히려 좀 이렇게 그렇죠. 5천만 원까지 또 그 현금은 또 증여가 또 비과세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최근에 좀 그 뭐 세테크라고 할까요? 이렇게 많이 활용한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또 하나 우리가 아무리 오피스텔이 세금적으로 우수한다고 하더라도 입지적으로 투자적으로 또 약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입지적으로 살펴본다라 그러면 오피스텔을 선택하더라도 이런 잠실 같은 이런 쪽으로 좀 선택을 하면 좋겠다. 특히나 잠실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국내 최고층 빌딩 123층에 555m라는 잠실 롯데월드 타워가 있는데 여기에는 뭐 백화점 아니면 쇼핑센터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 수많은 또 일자리들이 있죠. 그러면서 잠실역 주변에 삼성 SDS라고 하는 또 큰 기업이 또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잠실 또 마이스 산업단지가 이제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2조 원 규모의 잠실 마이스 산업단지까지 들어오면 또 어마어마한 일자리가 되고 또 삼성역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현대 글로벌 빌센터라고 해서 현대자동차, 뭐 본사, 뭐 기아자동차 그룹, 뭐 현대 모비스 그룹 다 뭐 이쪽에서 얘기를 하는 국제기로 복합지구로 하는데 여기 약 한 121만 명의 또 일자리가 생긴다고 하니까 또 어마어마한 거죠. 자, 그러면서 자 이쪽으로 2호선으로 또 연결이 되죠. 잠실까지. 그다음에 또 9호선을 따라서 그렇죠. 한성 백제역까지 또 연결이 되죠. 또 8호선 같은 경우는 같이 또 잠실역으로 또 연결이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잠실역과 8호선 몬총토속역 그다음에 한성 백제역을 다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잠실 같은 입지에 이런 오피스텔이 뭐 입지적으로 너무나 우수하고 더더구나 뭐 최근에 잠실주공 재건축이라든지 그렇죠. 뭐 잠실주공 5단지라든지 뭐 진주, 미성, 크로바, 장미 뭐 저쪽 우성 1, 2, 3차까지 또 이 모든 것들이 다 완성됐을 때 어마어마한 또 고급 주거지가 되고 또 배우도가 되겠죠. 자, 그러면서 올림픽공원이라든지 잠실 한강공원까지 갖추고 있는 바로 그런 입지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자, 잠실 업무지구의 1, 2인 가구 직주 근접의 오피스텔 그러면서 인기 입지가 되겠고 자, 대지가 544평이고 지상 20층에 총 367세 되면서 주차가 230대까지 되는 대단지가 되겠고 자, 그러면서 방이 6.5평이고 복층 침실이 또 2.8평이고 주차장 면적까지 들어가는 그렇죠. 폴 빌트인의 그런 복층형의 오피스텔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금액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지금요 잠실에 원룸 아파트 리센트라는 아파트가요 무려 12억이 지금 넘어가고 있고 자 삼성역에 있는 삼성 힐스테이트 2단지라는 원룸 아파트는 무려 15억 5천이어서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는 그래도 복층 원룸 오피스텔 1인 가구를 위한 거의 아파트잖아요. 그렇죠. 뭐 거의 360세대니까 아파트 규모가 되죠. 2억 7,800에서 2억 9,200 정도가 되는데 전세를 내가 안고 산다라고 한다라면 실제로 한 3,000에서 3,200 정도로 투자를 할 수가 있겠고 아 나는 이것을 좀 월세 받는 걸로 해서 상가처럼 주택수에 포함 안 되게 일반 임대사업자로 투자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이렇게 봤을 때 보증금 한 1,000에서 2,000 본다라면 월 한 90에서 100만 원까지 또 높은 이런 임대 수익까지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오피스텔뿐만 아니라 최근에 자, 다주택자들 주택수 그렇죠. 너무 뭐 취득세뿐만 아니라 사실 양도세 뭐 종부세까지 엄청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고가 부동산을 구입하려고 하는 분들이
아파트보다는 상가 쪽으로 많이 세금 때문에 넘어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자, 그런데 이 상권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상가는 상권을 잘 보고 해야 되는데 자, 물리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입지를 다 봐야 될 것 같고 그 개별 상가조차도 아무리 상권이 좋아도 내가 실제 투자하는 상가가 훌륭해야 되잖아요. 그 상가도 대표성과 희소성과 집객력, 고객을 끌어모으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그런 상가여야 되는데 자, 그런 상가를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제가 입지적으로 일단 신사역 쪽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일단 신사역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이쪽에 지금 가로수 상권이라는 상권이 그렇죠. 문화적으로, 물리적으로, 그렇죠. 뭐 경제적으로 뛰어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압구정 쪽에 로데오 상권이 또 있죠. 그리고 강남역 상권이 있는데 이제 내년이면 강남역에서 신사역까지 신분당선이 연결되면서 강남역 상권까지 같이 이제 어우러지는 거죠. 자, 그러면서 반포 재건축이나 한남 재개발이나 압구정 재건축 같은 이런 강남의 굵직굵직한 대형 또 개발 호재들이 고급 주거단지들이 생기고 자, 그러면서 이제 신사역에서 삼성역까지 자, 특히나 삼성역에는 GTX A 노선과 GTX C 노선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위례 신사선으로 연결되고 또 현대글로벌 빈센타라는 또 어마어마한 그렇죠. 이런 뭐 큰 업무 단지가 생기는 거죠. 자,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바로 신사역 같은 요런 입지가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상가가 3호선, 신분당선, 위례 신사선 이렇게 트리플 역세권이 되는 이 신사역에서 도보로 1분 거리라는 거 그것도 강남 대로변에 위치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주간, 야간, 업무, 주거, 평일, 주말 이 상권은요 24시간 돌아가야 되죠. 365일 돌아가야 되죠. 이런 복합 상권이라는 거고 자, 그러면서도 내가 투자하는 상가가 무려 거의 800평이나 되는 강남대로에 어마어마한 땅이죠. 10년 만에 뭐 천공금 때는 랜드마크라고 하니까요. 자, 20층이 넘는 쌍둥이 빌딩으로 되면서 800평 규모의 그렇죠. 멀티 컴플렉스 스퀘어가 조성되는 정말 이제는 신사역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희소성이 높고 자, 그러면서도 엄청난 집객력을 갖추고 있는 그런 상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뭐 강남 상가 누구나 가지고 싶지만 가격이 중요하겠죠. 자, 일단 2층, 3층 기준 했을 때 약 한 11억대라고 보면 보증금 1억에 대출 7억 정도 생각하면 3억 정도로 투자가 가능하겠고요. 자, 나는 무조건 강남대로의 신사역 도보 1분 거리에 무조건 나는 1층 상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보증금 약 한 2억에 대출 11억 정도 생각한다면 6억 정도 그래서 3억에서 6억 정도로 투자가 가능한데 월세는 370에서 500까지 기대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뭐 이 짧은 시간에 시장 상황도 또 다 말씀드려야 되고 또 뭐 세금 관련된 부분도 다 말씀드려야 되고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 부동산 투자에 관한 모든 것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매주 화요일 날 딱 한 번만 합니다. 일주일에. 그래서 매주 화요일 날 제가 세미나를 하는데 세미나 오시면 제가 1시간 반에서 2시간 동안 충분히 상황을 설명을 드린 다음에 또 오신 분들 뭐 1대1로 제가 개인 상담까지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세미나도 무료고 상담도 무료로 진행이 되는데 많은 분들 오시니까 꼭 예약 전화하고 오셔야 되겠습니다. 02-2638-3956 방송이 끝나고도 전화가 열려 있습니다. 02-2638-3956으로 신청하시고 성공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부동산 정말 세금도 굉장히 머리 아픈 부분이고 자, 또 뭐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팔아야 될지 아니면 새로 사야 되는데 어디다 사야 될지 정말 힘든 문제들이 많습니다. 자, 이거 혼자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죠. 자, 이럴 때는 뭐 세미나도 오시고 또 상담도 오셔서 전문가와 상담을 한다면 조금 더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의 고수가 되는 그날까지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계의 유재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